저 지역은 서울시에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아파트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다 일일이 화면을 캡처해서 종상향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상향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서울이라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성장을 계속 기획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강변 아파트 좋아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 한강변 아파트인 여의도 그리고 압구정, 성수 그리고 목동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을 때 저 지역은 서울시에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아파트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가 공람을 올렸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그 공람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300페이지가 넘어서 저는 지금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다 일일이 화면을 capture해서 일단 출력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지금 아주 부분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고 정말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어떻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짰는지 이번에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여의도도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진행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구역과 그리고 어떠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특별계획구역으로 4개 구역을 지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총 9개 구역을 가지고 했고 핵심은 뭐냐면 업무 지구 접하고 있는 여의도 재건축 너무 더디다 보니까 너희 이렇게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종상향해서 또 이 한강변이라는 그 강점을 활용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거의 50년 만에 발표된 것이고요. 여의도의 지금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동안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풀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를 당길 수 있는 개발 계획,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9개 구역을 직접 하나씩 이렇게 좀 설명을 단지를 겹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도를 보면서. 자, 먼저 이번에 지구 단위 구역은 2개의 구역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이번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좀 아파트 그 단지별로 좀 쪼개서 제가 보여드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여의도 목화와 이 3부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었어요. 물론 너희가 원하면 1-1, 1-2로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어, 재건축을. 하지만 공동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은 여기 화장대라고 우리 흔히 하죠. 장미, 그리고 여기 화랑, 그리고 대교입니다. 요게 묶어서 이 구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2-1, 2-2, 2-3 해서 각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역은 여기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 아파트가 3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은 한양이네요. 죄송해요. 한양이 3. 그리고 시범은 4. 3이 5. 그리고 은하맨션이 6. 그리고 이 광장 아파트가 나눠져 있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 편에 있는 게 7. 그리고 이쪽에 길 건너에 있는 구역이 8. 그리고 미성을 9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총 9개 구역으로 나눠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종상향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상향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3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상업지를 아주 일부 여기 끼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그려야 되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전체
상업지로 이제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번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양은 3종을 아예 일반 상업지로 그냥 상향해 주는 거예요. 삼익도 그리고 여기 은하맨션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줍니다. 광장도 그리고 여기 미성도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해줘요. 그러면 어디만 안 해주냐? 2구역과 4구역만 상향을 종상향을 준주거로 해줍니다. 여기 학교랑 붙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주거 그 역할을 좀 더 요 지역 이렇게 여기는 주거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자리로 가는 거고요. 이쪽은 업무지구와의 어떤 금융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의 어떤 그런 색깔을 더 많이 가져가 있고 여기 구구역 미성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좀 더 특화시켜서 이게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계획 1구역은 아까 이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지만 공공시설 용지랑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장미화랑 대교 역시 이런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범도 공공시설 조성 주거 환경 개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한양부터 해서 삼익은하 광장까지 해서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구역 지구 면적부로 해서 상업 업무를 지원 가능하도록 기능을 어떤 유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미성은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여의도 역세권으로서의 도심기능 강화 및 개발 수요 충족시키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면 어디가 좀 수혜질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저는 이 두 개 아파트를 좀 찝어보고 싶어요. 하나는 여기 한양이고요.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범도 여기는 이제 준주거로 하지만 가장 여의도 아파트 중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최대 규모 단지라는 걸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성 면에서 유리한 지역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그동안 굉장히 속도가 지지부진했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 한강변 아파트, 한강변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좀 속도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아닌 또 다른 지자체장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어떤 이슈들이 좀 터져 나오면서 이번 조정장에서 크게 가격이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차익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약간 매력이 없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걸림돌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여의도에 나는 계속 뭐 어떤 내 생활권이 여의도와 연결돼 있다, 여의도다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 미래 가치가 탄탄한 입지를 뭐 어떤 내가 그 차익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확실한 입지를 내가 지금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어떤 선택지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인지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곳이 압구정인데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신속통합으로 진행하는 지금 구역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2, 3, 4, 5구역이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 3구역하고 4, 5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일단은
세대 규모가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이제 대장 구역으로 볼 수 있죠. 구현대, 압구정 구현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3,900세대, 4,000세대 조금 안 되는데 거의 5,800세대 이상으로 규모를 올려서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주민 설명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뭐 층수를 최대 50층에서 70층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압구정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탑 입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니까 여기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상담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최근에도.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어떤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어쨌든 간에 미래 가치가 탄탄한 입지에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면은 신년대 같은 경우도 좋지만 이 구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지역을 경관지구로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압구정에서도 제일 노른자 자리는 매력적인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까지로 종상향을 해주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서 이제 표시해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성수잖아요. 그래서 이 성수까지 보행교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그 신통기의 그 주민 설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까지 걸어가고 오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압구정 아파트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추가적인 부담금이 늘어날 텐데 추가 부담금은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올려주는 만큼 또 임대에 대한 부분을 임대 비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좀 빽빽한 아파트가 되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증가가 어떤 이 압구정에서 의미를 가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중요한 좀 뭐랄까요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방향만큼은 확실한 것은 좀 더 매력적인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좀 속도 내서 한강변 아파트, 이 한강변 개발에 너희들 같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좀 빨리 가보자라는 게 지금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더라도 당장은 이런 호재들을 어떤 그 좋은 조건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어떤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당기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입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 앞으로도 좋은 변화들이 많이 기대되고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두 지역 말고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서울에서 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 그 입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아파트가 없는 곳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어떤 가치가 높은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서울은요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양적인 어떤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질적인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토지를 더 확보해서 늘려가면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질적으로 더 고급화되고 더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서울이라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성장을 계속 기획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질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러한 질적인 성장의 어떤 폭이 확실히 커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한강변 라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앞으로 이런 지금 정비 사업들은 사실은 속도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질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내가 어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서울의 미래 지도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계속 나오는 것들, 뭐 이번에도 정세에 대한 뭐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역전세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과제들은 하나하나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부디 앞으로 이 서울에 아니면 이 수도권에 탄탄한 어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